안녕하세요. 오늘 좀 편하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돼서 어떻게 영양소로 흡수가 되는지 그 과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게 우리 건강관리의 팁이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보이시죠? 반대로 보이네요.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입으로 들어가죠. 입으로 먹으면 우리 위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주머니 모양의 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위는 소화기관, 흡수기관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데요. 위는 먼저 우리가 먹은 것들을 쪼개는 역할, 쪼개기, 부셔주는 거죠. 잘 작게 흡수가 되도록 부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위를 통해서 그다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소장으로 가게 되어요. 소장 들어보셨죠? 이렇게 소장이 있고 우리 소장이 6에서 7m 정도 되는 거대한 길이입니다. 이 소장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흡수하는 흡수기관이 되고요. 영양소 흡수 기관도 되겠죠. 그리고 소장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자, 소장을 지나서 이렇게 한 바퀴 대장으로, 이렇게 대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우리 배출을 하게 되죠. 음식물을 대변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 여기 대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들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 옆에 있는 우리의 장기 간으로 가게 돼요. 간은 500가지 정도의 일을, 굉장히 많죠? 500여 가지의 일을 하는 기관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코올을 해독해준다, 이렇게 독소를 해독한다, 피로를 회복시킨다, 이런 것들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코올이 있고요. 알코올이나 이런 독성 물질 있죠? 이거를 해독하는 역할을 간이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나 알코올이나 어떤 또 다른 독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간은 이걸 해독하기 위해서 500여 가지의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거 해독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일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몸에 어떤 무리가 생기겠죠. 네. 그 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심장으로, 혈액이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심장에서는 온 모세혈관으로 통해서 우리 몸에 이 영양소들을, 또는 그 혈액 안에 독소가 있다면, 독성 물질이 있다면 그것들이 다 같이 온몸으로 전달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기본 상식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정말 고민이 많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우리 아이 뭐 먹일까? 특히 방학이 되면 우리 아이 방학 때 어떻게 먹일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의 식생활, 우리 영양소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내 몸의 건강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장의 역할이 굉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위를 통해서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대장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죠. 우리가 근데 대장 내시경 하면 대장 내시경은 있지만 소장 내시경은 없어요. 소장은 우리가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장에는 용종이라던가 어떤 염증이 생기면 내시경을 통해서 이 조직을 떼어내서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지만 소장은 지금 내시경조차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소장의 모습을 조금 떼어서 볼게요. 장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생겼죠? 여기 한 단면, 요 한 벽면을 떼어 볼게요. 떼어 보면
이 한쪽 벽이 이렇게 융털로 이루어져 있어요. 장벽은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위에도 이렇게 융털이 있고 아래도 융털이 있어서 이렇게 통과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위에는 혈관이 있습니다. 자,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융털은 이런 융모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융모 끝에 보면 이렇게 털처럼 해서 융털이라고 적혀져 있죠.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융털을 이렇게 요거를 조금 크게 제가 그려볼게요. 왜 우리 융털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냐면 어떤 음식물을 먹었을 때 흡수할 때 어떤 한 단면적일 때 흡수하는 것보다 이 융털로 되어 있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 보여지겠죠? 좀 지울게요. 우리가 닿는 면적이 넓어야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융털로 장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융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융털이 하는 역할 제가 읽어드릴게요. 융털이 하는 역할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소화하고 노폐물이나 독소 배출을 합니다. 또 림프 조직 분무, 면역 시스템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염증 상태가 나타나게 되고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융모와 융털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장벽을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그리고 융모를 이렇게 융털을 확대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우리 깨끗한 우리 아이 갓난아기의 융털은 이런 핑크색 모양으로 장 안에 융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나쁜 음식을 먹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거나 또는 밖에서 뭐 유해 물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든지 또 다이옥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장이 오염되죠. 오염된 장의 모습은 지금 이렇게 뭔가 오염물질로 덮여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깨끗한 육모였어야 돼요. 우리 깨끗한 육모는 흡수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 이렇게 어떤 독성 물질들에서 찌꺼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 요만큼 사이사이에 이렇게 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쌓이고 더 쌓이고 또는 이렇게 더 쌓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쌓이고, 그죠? 그러면 이 사이사이로 원래는 영양소가 흡수가 되어야 돼요. 그죠? 잘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잘 그려드릴게요. 우리 핑크색 육모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었으면 여기로 영양소를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해서 여기는 혈관이에요. 혈관으로 영양소, 비타민, 칼륨, 칼슘, 비타민 C,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여기 흡수가 돼서 이렇게 혈액을 타고 온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찌꺼기가 쌓이게 된 거죠. 장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여기로 흡수가 되어야 할 물질들이 흡수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깨끗한 장을 가진 사람은 이만큼이 흡수 면적이 되지만 이만큼이 지금 오염물질이 쌓인 장 같으면 흡수 면적이 줄어들게 되죠. 그나마 요즘 상태 괜찮죠, 그죠? 근데 만약 이렇게 쌓였다면 여기밖에 흡수를 못하게 되는 거죠. 똑같이 좋은 음식, 영양가 높은 음식 또는 비타민 이런 것들을 먹었지만 흡수를 해내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이거예요.
단순히 흡수의 문제도 이렇게 눈에 보시기에 크지만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건강한 장은요, 육모의 모습이 어떠냐면 이렇게 융털이 밀착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제가 잘 못 그렸는데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장벽이에요. 그래서 유해 물질, 나쁜 유해 물질들이 뭐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염이 걸렸다. 장염이 걸렸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장벽의 아래 위로 이렇게 있죠. 근데 장염이 걸렸다. 지금 약간 상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어떤 노로바이러스가 있는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은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식중독이 걸리지 않았고요. B라는 사람은 배탈이 난 거죠. 그거의 차이는 뭐냐면 배탈이 장염이나 식중독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걸린 사이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걸리지 않은 사람은요, 장벽이 지금 이렇게 용모가 탱탱하게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어떤 균이 들어왔을 때 이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틈이 없죠. 틈이 없어요. 이게 건강한 장이에요. 건강한 장. 건강한 장은 얘네들이 들어가야지 하는데 틈이 없어서 못 들어가니까 여기를 떠돌다가 대장으로 가서 응가로 쑥 나와서 그냥 균이 다 배출되어 버려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장은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 비교할 수 있게 제가 여기에 거꾸로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흐물흐물 융털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늘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나쁜 균들이 다니다가 틈이 있네. 틈이 있네. 여기서 막아주지를 못하죠. 얘네들은 여기서 이렇게 막아줬지만 얘네는 막아주지를 못해요. 벌어져 있죠. 이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이 틈을 타고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 있는 혈관으로 이 피 안에 이렇게 얘네들이 나쁜 균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장염이 걸리거나 어떤 몸이 아플 때 피를 뽑아서 피를 뽑으면 뭘 알 수 있죠? 염증 수치를 알 수 있죠. 이렇게 혈액을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혈액 속에 염증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아내는 장, 이 장 건강한 장. 건강한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면역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면역력이 낮죠. 쉽게 아파요.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노약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어떻게 되죠? 중증으로 넘어가고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죠. 이런 장 상태를 가지고 있겠죠. 어떤 바이러스도 세균도 막아낼 힘이 없는 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증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왔지만 무증상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런 경우 무증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또 이런 그림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에 밀착 연결되어서요. 어떤 물질들이 들어와도 이렇게 융털이 밀착 연결되어 있으면 이 사이로 균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배출되고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반면 이쪽은 장누수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장벽이 이렇게 벌어졌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세균들이 다 타고 들어와서요. 혈액을 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장이 새는 것, 이거를 장누수라고 해요. 자, 장누수. 이해되셨나요? 장누수. 장이 누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에 배관도 새면 문제가 일어나죠. 우리 몸의 장도 새게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 장도 샌다 해서 장누수도 있지만 요즘 뇌도 누수가 일어납니다. 다음에 제가 뇌 누수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뇌 누수만큼
뇌누수만큼 정말 심각한 것이 장누수입니다. 왜냐하면 장누수로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장누수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은요. 자, 여기 잠시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시려면 이걸 보시고 캡처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따로 궁금하시면 제가 자료는 보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정말 여기 먼저 보시겠어요? 소화관. 소화관. 이 장의 누수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장의 누수로 인해서 소화, 만성 위염, 복부 팽만감, 과다한 가스, 영양 실조, 만성 소화 불량 이런 질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에서 가장 가까운 그 기관이 그 생식기와 위로는 아래로는 생식기고 위로는 위가 되겠죠. 그 장에 가스가 차면 그 가스가 위를 압박할 수밖에 없고요. 위를 압박을 받게 되면 구토를 합니다. 구토. 우리 아이가 토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왜 토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장에 가스가 찼을 때 그 가스로 인해서 구토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압박감으로. 하나 에피소드는 제가 출산을 할 때요. 저는 자연 출산을 했는데 자연 출산을 하려면 병원 가지 않고 그 조산소에서 자연적으로 출산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먹어야 힘이 나서 먹은 힘으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그 출산 진통이 오는 중에도 계속 먹을 걸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먹을 걸 주시는데 다 토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러다가는 자연 출산이 힘들겠다 싶어서 원장님께서 꿀물을 타주셔서 꿀물을 주셨는데 또 그것까지 저는 토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이가 나오면서 발로 위를 압박을 하겠죠. 그 압박감에 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위가 어떤 압박을 받으면 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물리적인 어떤 물건이나 물질일 수도 있고 또는 그 가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먹지 않았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고 그거 뭐 때문일까요? 배에 가스가 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 그 6세, 7세 아이들 저희 아이 유치원 다니면서 이제 유치원 친구 이런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배가 아파서 입원을 했대요. 그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애들이 그냥 가스가 차서 그렇다고 한 며칠 입원해 있다가 나오면 된다. 배에 가스가 차서 입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통증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집에서 어떤 영양소나 이런 또는 식이요법이나 이런 걸로 관리를 해준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 관리를 잘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정보를 전달드려요. 우리가 조금의 지식만 있다면 충분히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장누수에 의한 거, 그 장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장과 뇌 너무 중요한 기관입니다. 또 한번 지울게요. 지우개가 없어서 오늘은 손으로 지울게요. 다음에 지우개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 뇌에 정말 중요한 기관이죠. 뇌와 장. 두 가지 기관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장은요, 우리 왜 제가 뇌랑 비교를 하냐면 제2의 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은요, 장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불면증이라든지 아이들 ADHD라든지 그리고 어른들도 우울증, 아이도 우울증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뇌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시작은 장이라는 거죠. 장을 잘 케어한다면 우리의 몸을 굉장히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 정말 중요하죠. 우리 몸에서 뇌는 85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장에도 뉴런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장에도 5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답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뭐죠? 신경 전달 물질이
100개 정도 있어요. 뇌에는. 장에는 40개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 호르몬, 도파민이요. 뇌에서 50% 생산되고요. 장에서 50% 생산됩니다. 그만큼 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죠. 세로토닌이 뇌에서는 5% 생산되고요. 장에서는 95% 생산돼요. 불면증이 우리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야 돼요. 멜라토닌 맞나요? 갑자기 그 정확한 이름이 헷갈리는데 하여튼 멜라토닌, 세로토닌,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야지 되는데 밤이 돼도 계속 세로토닌만 나오고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으면 불면증이 오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호르몬에 의한 그 영향을 받고요. 호르몬 환경에 의해서 소화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잠시만요. 자, 그러면 요 정도 기본 그냥 그 상식 정도 제가 이야기해드렸어요. 장에 대해서, 소화기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같으면 또 바로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또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참 그렇네요.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장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장을 관리하지 않으면 아까 이런 장의 모습이라면 어떤 음식을 어떤 비타민을 먹어도 흡수와 소화가 해내지 될 수가 없다. 여기 빨간 부분 요만큼을 흡수를 해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요만큼만 흡수를 해내면서 비타민이나 어떤 것들을 영양소들을 부으면 뭐예요? 흡수가 안 되는데. 그래서 무언가를 먹고 내 몸을 개선시키려고 하기 전에 이런 상태에서 먹기보다는 내 장의 육모와 흉터를 이런 상태로 깨끗하게 청소한 이후에 비타민과 미네랄과 또 기타 몸에 좋은 음식물들을 넣었을 때 우리 몸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 변한다. 몸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자, 우리 몸에는요 일단 점막 있죠. 점막은 어떤 것들이 점막이 있을까요? 점막에는 우리 눈 점막, 그리고 코 안의 점막, 그리고 밖에 피부예요. 그 피부나 또 위벽도 피부예요. 이런 점막은 다시 만들어지는 거, 재생되는 데 시간이 3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아이가 토하고 뭐 장염기가 있다 했을 때 며칠 지켜보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장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점막이기 때문에 재생되는 시간 3일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뭔가 소화가 안 되고 토하고 이럴 때는 그냥 3일 정도를 속을 비워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위벽이 재생돼서 이 피부 조직이 조금 토하거나 하면 위에 피부 조직에 우리 헬리코박터균이나 이런 균들이 있으면 위벽이 상하죠. 위벽이 상해서 상처가 나게 되는데 그거를 음식으로 먹지 않고 3일 동안 재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조금 기능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소화가 안 될 때는 굶는 게 제일 최고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루 정말 힘들고요. 이틀 조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미음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조금 살살 하려면 점막은 돌아옵니다. 점막은 돌아오는데 3일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서 그 장에서 장벽,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죠. 이렇게 장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벽 바로 이제 그 옆에 이제 혈관이 있겠죠. 혈관이 있어요. 그럼 우리 혈관은 뭐가 흐르죠? 피가 흐르죠. 피 안에 끈적끈적하고 어떤 오염 물질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것들 왜 생기죠? 이게 혈관이 있으면 그 찌꺼기가 쌓였기 때문이죠. 여기에 찌꺼기가 쌓여서 이 혈관을 딱 막았을 때 혈관이 쫙 피가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할 때, 이럴 때 혹시 동맥경화라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피를 깨끗이 하는 데는 3개월이 걸려요.
우리 몸의 피를 새로 재생하는 데는 3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세포를 다시 재생하는 데는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뼈를 재구성하는 데는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뇌가 다시 회복하는 데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우리 몸이 얼마든지 재생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시간은 필요해요. 시간은 필요하고 그러면 자, 우리가 제일 우리가 문제가 뭐였냐면 소화기관이었죠. 우리 포커스가 소화기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했거나 이럴 때는 한 3일은 좀 속을 비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해독을 해야 되겠죠. 해독을 하는데 지금 그거를 먹어내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마시는 거에서 꿀꺽꿀꺽 마실 때 너무 물이 확 넘어가는 이 느낌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숟가락도 이렇게 혀에 데이고 눌리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구역감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약통으로 같이 이렇게 쫙 짜넣어서 먹여주는 게 또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독을 하는 거는 우리가 먼저 장을 청소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기로 어떤 몸의 체질성 질병을 다시 개선하는 데는 피가 다시 재생되고 그 다음에 세포가 다시 정상적인 세포로 재생되었을 때 우리 몸의 체질 개선이 일어납니다. 알레르기도 변할 수 있고요. 알레르기도 그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장의 면역이 채워지면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면역 질환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 이 사진에서 보여드렸죠. 이 사진 다시 보시면 소화기관도 있고 여기 보면은 피부에 보면 아토피, 알레르기, 뭐 건선 이런 것들도 다 장누수로 인한 질병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호흡기 있죠? 호흡기에도 축농증 또한 비염 참식 또한 장에서 면역이 깨어졌기 때문에 딸려오는 질병이라는 거죠. 그것만 안다면 우리가 몸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그 걸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이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죠.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역사 수업을 하는데 단군 신화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곰이 웅녀가 되고 또 곰과 호랑이가 똑같이 동굴에 들어갔죠. 쑥과 마늘만 먹으면 100일이 지나면 그 기간 동안 그걸 먹으면 뭐가 된다 했죠? 100일 동안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 했지만 호랑이는 견디지 못했고 곰은 21일 만에 웅녀가 되어요. 그런데 곰은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버텼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그게 되겠어? 하고 그냥 뛰쳐나간 거죠.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저희 아이를 케어해보고 또 많은 소비자분들의 아이를 함께 케어해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길게 간다면 충분히 케어가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케어해주는 만큼 우리에게 어떤 피드백을 줍니다. 우리 더블엑스 있죠? 더블엑스 비타민. 아이들로 치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건 뭐 있죠? 뉴트리, 키즈, 이렇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카탈로그에도 다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손상된 DNA를 복구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는 자, 이렇게 만약에 생긴 세포가 있다고 할게요. 얘가 건강한 세포예요. 이 세포가 또 생기고 세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복제하죠. 복제. 건강한 세포를 가진 사람은 계속 건강한 세포를 복제해내요. 그런데 세포가 어떤 스트레스나 아니면 기질적으로 손상이 되었거나 스트레스나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손상이 됐어요. 손상된 세포는 어떻게 복제되는지 아세요? 손상된 그대로 복제됩니다. 손상된 그대로. 우리 아까 위 이야기했죠? 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모양으로 위가 있는데
다 건강한 세포들로 이렇게 복제되고 이렇게 있으면 위 점막은 어떨까요? 건강하겠죠. 그런데 여기가 손상된 세포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손상이 됐어요. 그 손상된 세포가 계속 손상된 세포가 복제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기능은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상태라면 어떤 기관이 우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게 돼요. 그런데 더블엑스와 뉴트리라이트는 더블엑스와 뉴트리키즈 있죠? 거기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라는 특허 때문에 우리 그 종합 비타민은요, 이 손상된 세포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다시 손상된 세포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켜서 복제되는데, 완전히 회복되는데 세포는 몇 개월이 걸린다? 6개월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체질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키성장 프로그램을 들어간다든지 또 물론 또 그것도 있죠. 다이어트도 요요가 오지 않게 하려면 살을 빼고 6개월을 유지를 하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상된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는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포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먹여주면 우리 몸을 개선시키고 또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염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그런 정보 드릴게요. 그리고 비타민과 함께 물 같이 많이 충분히 먹여줘야 됩니다. 물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영양소를 혈관으로 운반하는 역할도 있지만 미네랄수를 먹었을 때 우리 피 안에 있는 그 미네랄 영양소들 있죠? 그거를 탁 잡아내는 역할을 해요. 그거를 탁 잡아서 끌고 가서 혈관으로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곳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물이기 때문에 집에 이스프링 있으시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잘 챙겨서 물도 아이 함께 같이 많이 먹여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궁금하셨다고 또 하셨던 게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자, 유산균이 꽃이라면 식이섬유는 꽃밭입니다. 장을 잘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아까 그 질문이 뭐였냐면 화이버 비츠와 그다음에 하이버 비츠와 또 뭐였죠? 파우더 식이섬유. 파우더 식이섬유 차이 알려드릴게요. 하이버 비츠 이렇게 동그란 알 돼 있는 거 있죠? 그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아까 우리 이렇게 제가 계속 그림 그렸었잖아요. 이게 육모 사이에 뭐가 있다? 이렇게 찌꺼기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계속 찌꺼기가 쌓이게 되겠죠. 장에 빨리 그린다고 이렇게 찌꺼기가 쌓였어요. 여기는 좀 많이 쌓였고 여기는 좀 많이 쌓였어요. 여기가 장벽입니다. 장 아니에요. 장 통로고 여기가 장벽이고 여기는 혈관이 이렇게 있겠죠. 혈관이 장벽에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음식물을 먹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음식물이 있을 때 자, 파우더 식이섬유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얘네 장의 연동 운동을 일으켜서 얘네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역할. 죄송해요. 우리 강아지가 짖네요. 밖에서 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들을 밖으로 쫙 잘 빼내는 역할을 하고요. 이 화이버 비츠는 뭐냐면 이 사이사이에 있는 걸 끄집어냅니다. 스케일링. 파우더 식이섬유는 이렇게 스케일링하는 역할까지는 하지 않고요. 이 하이버 비츠가 이 사이사이에 껴져 있는 얘네들을 다 끌고 응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응가가 조금 굵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안에 있는 찌꺼기를 다 끄잡아 냈기 때문이죠. 그런 차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만 일단 제가 정보 전달해 드리고요. 들어보시고 또 질문이 있다 아니면은 나 이런 쪽이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거 톡으로 주시면 제가 다시 잘 제가 아는 만큼 설명해서 드릴게요. 또 제가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저번에 하셨던 디톡스 프로그램 있죠. 디톡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또 우리 아이 해독과 연결되어 같은 맥락이니까 한번 다시 제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좀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좀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좀 전체적인 우리 그 상식, 기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한번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화이팅!